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내일 5월 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을 내리죠. 자, 어느 쪽으로 넣을지는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강스카처럼 선고를 하는 것이 무죄를 확정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파기 자판 가능성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짐작들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결정이 됐는데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TV 라이브 방송으로 내일 생중계가 됩니다. 선고 순간이. 그런데 이것이 TV 생중계를 대법원에서 허용한 것이 어떤 암시를 하는 것이냐, 가령 무죄를 확정을 해서 면죄부를 다 주는 것을 확정을 한 것이냐, 또는 파기 자판 또는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것 가지고 TV 생중계 가지고 짐작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전원 합의체 사건은 대체로 생중계를 허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TV 생중계를 허용을 했다고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오늘 좀 의미 있는 수치가 하나 나와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원래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이 원래 대법원 2부, 그러니까 소부, 적을 소자입니다. 소부 4명의 재판관이 있는 소부, 그래서 12명, 3개의 부가 있죠. 4명씩 해서. 그 2부에, 소부 중에서 2부에 배당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것을 전원 합의체로 돌렸죠. 지금 12명의 헌법재판관, 죄송합니다. 그 대법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이 전원 합의체로 돌렸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돌렸다는 것은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판례 같은 것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렸다는 것이고 4명이 판단하는 것보다 12명이 최고의 재판관들이라는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로 돌렸다. 자, 그러면 각 소부에서 이 판결을 내리는 것, 대법원에서 소부별로 판결을 내리는 것과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기환송 비율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2심에서 황당한 법리로 인해서, 황당한 논리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환송을 하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죠. 자, 그러면 각 소부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든 무죄 취지든 고법 판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돌려보내는 그것이 파기환송이죠. 그러면은 무죄 취지든 유죄 취지든 파기환송 비율이 소부에서 하는 것과 전원 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원이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원 합의체가 선고한 형사사건 42건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전수조사 4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 그러니까 거의 60%에 이르는 사건이 파기환송이 됐다는 겁니다. 60% 정도가 파기환송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상고 기각은 17건, 40%.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60%, 상고 기각은 17건, 그 40%에 그쳤습니다. 25건 대 17건, 그리고 59.5% 대 40.4%.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 파기 자판이 일단 없었다는 이야기고, 지금 파기 자판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대법원이 이 선고 결과를 개시하기 시작한 2018년 7월 이후 전원 합의체의 민형사사건, 행정사건은 모두 120건인데 그중에서 형사재판만,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형사재판이니까 형사재판만 파악을 한 수치죠.
그런데 이 전원 합의체의 파기환송 비율 60%, 59.5%는 상고심 형사사건 중 6% 정도만 파기되는 수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그러니까 전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는 것은 6%밖에 안 됩니다. 100건 중에 6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각 소부에서 다뤘을 때 그렇고 이게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은 10건 중에서 6건, 10건 중에 6건이 파기환송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6%대 60%, 거의 한 10배 비율로 전원 합의체에 가면은 파기환송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내일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전원 합의체에서는 파기환송 비율이 훨씬 높다. 소부에서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경우가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이 의견 일치,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하지 않거나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전원 합의체로 가죠. 그리고 또 기존의 판례와 기존의 판례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은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이 사건의 특성 때문에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원 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파기를 해서 돌려보내는 가능성이 확률이 한 10배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그때 주심 대법관으로서 심리한 사건이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인데 그때도 전원 합의체를 했는데 법리가 잘못됐다면서 파기환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이 이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도 똑같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으로 2020년에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허위사실 공표죄 친형 강제 입원을 부인을 하고 검사 사청을 부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환송됐죠. 물론 그때는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2심 무죄가 3심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도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바로 그 건손일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사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한 60% 되니까 이재명도 파기환송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이번에는 파기환송이면 무죄 취지가 아니고 유죄 취지가 되는 것이죠. 무죄를 하려면은 그냥 그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한다면은 유죄 취지가 되고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지금 그 2심에서 무죄를 내린 현정 재판부가 아니고 그 옆에 재판부로 가서 다시 이 형량을 정합니다. 형량을 정하는데 무죄로 할 수는 없죠. 유죄로 따라야 됩니다. 유죄를 따라야 되는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을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면죄부를 주면 상당한 꼼수죠.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면은 일단 이재명의 유죄는 그러니까 그 피선거권 박탈형은 확실해지는데 이것이 또 대선 전에까지는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기환송된 것이 다시 고법을 통해서 재상고 대법원까지 오기는 그러므로 이번에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헌법 84조의 해석까지 같이 나올지 이 부분도 지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내일 선고는 TV로 생중계되고 또 전원 합의체 사건에서는 파기환송 비율이 무려 60%나 된다는 점도 내일 선고를 지켜보면서 좀 감안을 해야 될 수치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요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